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사고는 2022년 2월 9일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압축 성형기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튕겨나온 수건구의 머리를 맞아 돌아가신 사건이었는데요.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는데 이 사고는 예견할 수 없는 사고라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 수공구라는 게 그 사출기 안에 넣었을 때 이렇게 튕겨져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현장을 점검을 했던 근로감독관들도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은 지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이례적인 사고라고 인정이 되어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된 33호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로 성형기의 방호장치, 즉 방호문이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춰야 됩니다. 그 멈추게 하는 그 안정장치를 노동자들이 습관적으로 클립을 끼워가지고 안정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 스크랩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31세의 젊은 노동자가 돌아가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정에 선 대표이사와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와 관련된 보고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해 사업본부 부본부장인 A씨가 모두 보고받았으므로 나는 이러한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그런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는 경영 책임자가 직접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원래 회의록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그리하여 입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질타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그리고 경영 책임자 등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피해자 유족과 산업재해보험금 급여 보상금 외에 별도로 8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불로 성형기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면서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인데요. 화력발전소의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 운반 트럭이 전도되면서 노동자가 거기에 깔려서 질식하여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아까 무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도 왜 무죄가 났는지 아시겠죠? 이 사건에서도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의무 위반과 이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봤는데요. 왜냐면요, 여기에 그 하역장에는 석탄을 하역하는 하역장에는 하역 중에는 절대 출입 금지라고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께서 그 장소에 있었고요. 이 트럭이 전도된 거는 트럭 운전기사가 그 트럭의 뒷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 안 열고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고 적재함을 들러 올리는 바람에 트럭이 전도된 거라서 그 예견할 수 없는 그 이례적인 사고였고 거기 바닥도 평평한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어서 그 트럭이 그렇게 전도될 거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이 열사병도 관리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열사병으로 2022년 7월에 젊은 노동자가 더운 날 목에서 그 작업을 하던 중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 최고 기온이 33.5도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과 뭐 음료수, 소금, 그늘진 장소 이런 게 제공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돼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지난 30년 동안 이 사업자 대표이사에게 동정 범행 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연재해도 5년 지나도 잘 관리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완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아리셀 전지공장 폭발 화재 사건에 대한 판결인데요. 작년 6월 24일 우리는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 폭발 화재 사고로 무려 23분의 노동자분이 돌아가시고 9분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우선 아리셀의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자신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자신의 아들이 다 경영을 했고 자기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폭발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아들인 아리셀의 운용총괄본부장인 B씨는 안전보건 규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와 운영총괄본부장 모두를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아리셀에게는 벌금 8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법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급작스럽게 전지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안전보건 교육과 소방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구조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8명의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나 유족들의 처벌 불원이 이제 사망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망인들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합의한 유족들조차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해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점, 또 나중에 낮은 확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낮은 확률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로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도록 하여서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은 일부 제한적 양형사유로밖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아리셀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영 책임자 등에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응당한 결과이고 자기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업의 매출 증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경영 책임자 등의 기본적인 인식 체계 자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스스로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면서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요.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 규정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원청의 가혹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즉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원청에 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요. 올해 3월 달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가 낸 위헌법률 심판 지청을 재판부에서 인용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추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결국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붕괴시키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약 5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영 책임자는 기업의 이익만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과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배정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이루어 다 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 책임자는 상시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하고 노동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다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경영 책임자들은 ESG를 넘어 인권 경영을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함의 사명감을 갖고 임함으로 산업재해에 있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밝고 안전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